링 비디오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h5g EFAP7F0 아직 살아있네. 이제 손자도 있고 인생은 달콤해. 엄마의 몰이를 보면 아빠 카터는 우리를 떠난 후 시끄럽고 투박한 웃음을 터뜨렸다. 카터는 그 이후로 여주인과 결혼했고 아들도 낳았고 최근에는 손자까지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다. 자신의 가족을 소개한 다음 그는 에모리를 떠난 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초라한 호텔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이 빈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그의 조롱하는 말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쾌합니다. 내가 카터를 노려보는 동안 카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멜리아가 아닐까? 너희 둘 다 이 오래된 호텔에서 함께 일하다니 의료비를 내기 위해 빚을 졌나 보구나. 그 빚을 갚기엔 힘든 삶이겠구나. 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에모리를 반박하려던 순간 말렸다. 아멜리아 아니 손님이야. 결국 무슨 소리야. 무시하고 야유하는 카터의 에모리는 단호하게 앞을 내다보더니 17년. 회사를 소개해주겠다고 선언하고 딸의 가족인가? 에모리가 카터가 말문이 막힌 사실을 공유하자 카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내 이름은 아멜리아 존스다. 얼마 전 막 20살이 되었는데 내 동료들은 대부분 아직 학생이다. 나는 이미 일하고 있다. 나는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난다. 출근 준비가 되어 있는 호텔에서 일해요. 지금은 제가 일하는 호텔이 컨트리사이드 호텔이에요. 바쁜 계절이라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컨트리사이드 호텔도 야간 맡아 분주해요. 빠르게 아침 업무를 시작해요. 잠시 후 에모리가 왔어요. 오늘은 바쁘지만 그래도 괜찮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에모리는 예전에 심한 병으로 같은 곳에서 일해요. 에미는 장시간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여기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정오가 다가옴에 따라 더 많은 손님이 체크인하기 시작하면서 에모리는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리셉션에 자리를 잡고 한 가족을 차례로 처리했습니다.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지켜보며 긴밀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슬픔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카터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지만 에모리와 조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보면 카터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어렸을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한 카터와 에모리와 함께 살았다. 몸이 좋지 않았고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안하다 아멜리아. 나는 내 엄마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없다. 에모리를 기억한다. 날이 갈수록 에모리의 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을 때 상태가 악화되었고 예후는 암울했습니다. 제가 3살이었을 때 말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몸 최고 에모리는 결혼하기 전에 간호사였습니다. 같은 질병에 걸린 다른 운명을 보아서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 같았습니다. 카터는 쉽게 에모리를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카터에게는 여주인이 있었습니다. 에모리는 이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조부모님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에모리를 돌보던 중 세세한 일에 실패. 그는 밤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주 다니던 술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를 발견했다. 카터는 에모리 대신 다른 여자를 선택하고 우리를 떠났다. 이혼은 나도 모르게 조용히. 카터가 집을 나간 날 어렸을 때부터 놓지 못하며 붙잡았는데 뭔가 느꼈나 보다. 카터가 비켜라 소리치며 억지로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아멜리아 오늘부터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 둘 이 우울한 집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 카터는 어떻게 아멜리아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희죽희죽 웃었다. 에모리는 나를 꼭 안고 보호했고 카터는 악마 같은 표정으로 침을 뱉었다. 나는 너를 지쳤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뭔가 미워할 거면 엉뚱한 길로 가지 마세요. 병을 미워하고 카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에모리는 나를 꽉 안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금이었다면 끔찍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나는 일어섰을 것입니다. 카터에게 갔지만 그때는 3살 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헤매다가 나중에 외조부모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고맙게도.
에모리와 나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떠맡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모리의 병은 최신 치료 방법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심각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부모님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런 종류의 돈은 없었어요. 저축만 좀 있었으면요. 저축한 돈은 없었나요? 가족 저축이 좀 있지만 그 돈은 아멜리아의 교육을 위해 저축해야 합니다. 이 대화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에모리가 원하지. 걸 어떻게든 이해했습니다. 나 때문에 돈을 쓰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게 됐어. 엄마 괜찮아. 나중에 커서 치료에 써먹을게. 무엇보다 내 몸을 잘 돌볼게. 엄마가 낫길 바라. 처음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 에모리는 거절했지만 저와 조부모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녀는 저축한 돈을 기꺼이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에모리가 나아지기만 하면 학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침대에 누워있는 에모리 대신 할머니가 가족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러 갔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에모리가 부지런히 저축했던 가족 저축은 완전히 사라졌고 계좌의 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카터였습니다. 카터에 의해 철수된 것에 대해 우리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을 때 망연자실했습니다. 카터의 행동은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카터는 그의 여주인과 함께 사라졌고 우리는 그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그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했는지는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에모리는 잭이라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잭이라는 남자는 에모리의 지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에모리가 간호사로 일했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고가 심해 잭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생겼고 어느 순간 희망을 포기하고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에모리의 덕분에 잭은 살아갈 의지를 되찾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성공했고 그 이후로 그는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에모리와 계속 연락하여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삶에 대해 그녀에게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는 에모리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치료비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거절하려 했으나 잭이 주장했습니다. 에모리 덕분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절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에모리는 여전히 거부했지만 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교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제안한 돈을 듣고 에모리는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머뭇거렸지만 잭은 그 말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에모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개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에모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었지만 바로 낫지는 않았고 원래의 건강 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고 수년 동안 병원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마침내 에모리는 충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삶을 살자 우리는 잭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잭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생각으로 일에 집중해야 했다. 일행을 안내한 뒤 한 가지 하고 나서 잠깐 쉬는 동안 여기가 유명 호텔이구나 싶었다. 이것보다 더 화려할 줄 알았는데 좀 더 럭셔리한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글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는 것 같구나. 다소 무례한 커플이 등장했는데 둘 다 40대인 것 같았고 그 뒤에 몇 명의 아이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처럼 보였지만 특별히 특이한 것은 없었지만 그들의 저속한 말투가 다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며 확인했습니다. 이름 스미스 카터 스미스. 그 남자는 그 이름을 듣고 무관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이름은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스미스 카터.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와 에모리를 버린 카터. 우리가 1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그 옆에는 카터의 여주인이 틀림없어 아마도 지금 그의 아내네. 정확하다면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이고 그 뒤에 있는 어린 소녀는 그들의 아이임에 틀림없다. 카터와 닮은 것은 분명한 경품이다.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소녀가 걸어 들어왔을 것이다. 아마도 형제자매가 있었을 것이다. 그중 총 5명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터는 새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던 나는 되어 카터가 기대던 카운터가 짜증스럽게 쳐다보며 지금 먹고 싶은 식사는 언제냐며 아쉽게도 식사가 오후 0시로 예정되어 있다. 다른 고급 호텔에서는 손님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예외로 할 수 없나요? 죄송하지만 오늘 단체 예약으로 인해 엘레나가 인색하게 중얼거리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일찍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호텔은 괜찮습니다. 온라인에 나쁜 리뷰를 남길 뿐입니다. 엘레나가 큰 소리로 웃었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을 것은 당신의 손실입니다. 나는 속으로 완전히 지친 느낌을 유지하면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저속한 사람들은 예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내와 어린 딸을 쉽게 버릴 수 있는 남자를 위해 방 열쇠를 건네주고 나중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겨서 엄마랑 공유하기로 했어. 사실 아빠는 새 식구들과 일찍 오셨어. 에모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셨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이야기해서 여전하시네. 아빠. 인사할 건데 너 혼자 갈게. 넌 돈 없어. 엄마가 안 볼 거라 생각한 순간에 에모리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나도 갈게. 어머 괜찮아. 난 괜찮을 거야. 에모리는 나와 함께 계획을 세운 것처럼 결심한 것 같았어. 카터와 그의 가족들을 방으로 맞이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실례합니다. 카터와 그의 일행은 이미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취한 것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는 중입니다. 이미 야유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에모리는 나에게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컨트리사이드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이름은 존스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가족을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은 술에 푹 빠져 있던 카터입니다. 에미르의 놀라움의 목소리가 얼굴에 퍼지는 것을 듣고 마침내 알아차렸지만 그 후 그는 여전히 살아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 손자가 생겼고 인생은 달콤해요. 카터는 큰 소리로 저속하게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엘레나 잭슨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소녀 캐롤라인. 그들은 둘 다 18살. 잭슨이었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캐롤라인이었습니다. 카터는 임신 때문에 자퇴하고 결혼해야 했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카터의 손자 윌리엄. 카터는 애 모리를 떠난 이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계속 자랑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초라한 호텔에서 일하며 이 빈약한 삶을 살고 시간제 정말 불쌍한 술 취한 카터가 엉뚱한 가정을 하며 장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카터를 노려보았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멜리아일까요? 두 사람 모두 이 낡은 호텔에서 함께 일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의료비 빚을 졌어. 그 돈을 갚기 힘든 삶이야. 카터는 큰 소리로 웃었다. 엘레나는 대화에 끼어들었다. 전처와 매력 없는 딸이 아니라면 그녀도 카터와 함께 웃었다. 불쌍한 것들이 너무 가난해. 뭐 여행할 돈은 충분해. 이 불쌍한 사람들은 여행할 여유가 없잖아. 그녀는 그들이 손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으며 비웃었어. 내가 아멜리아 아니 그들은 손님이라고 반박하려던 순간 내 분노를 억누르기가 어려웠어. 결국 에모리는 침착하게 나를 붙잡았어. 카터의 야유를 무시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에모리는 굳건히 선언했다. 17년 동안 이어온 회사와 딸의 가족을 소개해줄게. 이 호텔은 내가 관리하고 연간 매출이 10억에 달해 이 점은 손님과 제 딸 가족의 도움 덕분입니다. 에모리가 이 호텔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업가이자 호텔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임원이기도 합니다. 에모리의 의료진 치료를 제공한 사람. 잭이 이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대한 감상적인 애착이 있었고 놓아주고 않았지만 그냥 사용하지 않고 놔두는 것은 아깝다고 느껴서 잭은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주저하는 에미에게 요청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치료비를 받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땅에 치료를 받고 완전히 회복된 후 에메리는 호텔 관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모텔에서 시작하여 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괜찮은 규모의 호텔로 성장시켰습니다. 호텔은 좋은 평판을 얻었고 현지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성수기에는 자주 소개되었습니다.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바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에모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쪽은 제 새 가족 임원인 아멜리아입니다. 이리 오세요. 에모리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복도를 걷고 있다고 전화했어요. 저를 에미라고 부르셨나요? 저는 오웬입니다. 우리 전무 이사입니다. 오웬은 아멜리아의 남편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웬은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카터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오웬은 23살이고 저보다 많습니다. 재능 있는 호텔 매니저입니다. 그는 에모리가 지역신문의 중소기업 경영학을 공부할 당시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컨트리사이드 호텔에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에모리의 이야기에 따르면 오웬은 졸업 후 이곳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효과적인 경영 전략은 곧 컨트리사이드 호텔로 더욱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성격으로 알려진 오웬은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용기를 내어 고백한 끝에 그들 중 한 오웬은 내 감정에 화답했고 최근에 그는 우리의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카터와 그의 가족은 우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조롱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경영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터는 맥주를 마시며 손을 떨며 좌절감에 압도된 듯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보복할 말을 못 찾는 카터 말하다 엘레나가 카터를 재촉했지만 이제 정신이 깬 듯 카터는 침묵을 지켰다. 이렇게 멋진 가족이 항상 사랑스러운 손님들이 방문한다고 자랑할 호텔이 있다는 것만큼 나도 기쁘다. 사치에 탐닉하는 것은 사소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같다. 에모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엘레나는 에모리의 지시에 따라 일을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분명히 말했다.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모리는 말하지 않으면 간단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끌려갈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끄덕였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른 손님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오웬이 물건을 확인하러 갔을 때 두 남자 사이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카터의 아들 잭슨이 그리고 또 다른 남자 게스트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잭슨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다가 남자 게스트와 부딪혔는데도 잭슨은 사과하지 않고 대신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오웬이 개입하여 마침내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럴라인 잭슨의 아내는 아기의 기저귀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더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가 포함된 뷔페에서 최대한 많은 음식을 방으로 가져가려고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그들은 전혀 상식이 없었고 그들의 일상은 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계속 소음을 내며 근처 방에 있는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수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선택권이 남았습니다. 카터가 손님이었던 다음 날부터 카터 가족의 숙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웬이 가서 그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겠다고 했어요. 여자한테 위험하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불만을 품은 카터 가족과 손으로 X 표시를 하는 오웬이 리셉션. 다가온 직후 오웬의 시도는 실패한 것 같다. 낮은 목소리 죄송합니다.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텔 매니저를 만나자고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에모리는 아직 직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른 손님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떠나주세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만족하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카터와 엘레나가 서로 속삭이더니 갑자기 사악하게 웃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떠나겠다고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 숙박을 무료로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머물 계획이었는데 이제 당신은 당신의 편의를 위해 하룻밤을 보낸 후 우리를 쫓아내고 게다가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싶어 하는군요. 카터의 무리한 요구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엘레나가 재빠르게 그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렇죠. 사업은 궁극적으로 고객에 관한 것입니다. 고객은 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호텔이 있다고 인터넷에 쓸 것입니다. 최악의 오른쪽 잭슨. 엘레나가 잭슨이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 응 엄마, 이 호텔 녹음해서 퍼뜨릴게. 손님 요청도 무시하는 최악의 호텔. 잭슨이 리셉션과 우리 얼굴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어. 잠깐만 그만해. 그러면 우리 사업이 망할 거야. 당황스러워서 방금 회사에 도착한 에모리가 카운터로 와서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멜리아 경찰에 신고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이기적인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방법뿐인 것 같아요. 카터는 경찰의 말에 참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오웬과 다른 직원들이 달려와 카터 가족을 제지하고 뭐 하는 거야. 나는 바닥에 꼼짝 못하고 있는 카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최악의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네. 내가 그렇게 한심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진짜 바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에게 아빠도 손님도 아니었어. 내 마음을 말하고 있었어. 내가 내 부모에게 뭐라고 말했니? 아멜리아, 나는 한 번도 내 생각을 해 적이 없어. 부모로서 내 울음소리는 카터의 고함을 만났고 결국 경찰이 도착했다. 카터 가족은 떠날 때 연행됐다. 지금까지 침착했던 에모리는 소리쳤다. 나는 이 호텔의 호텔 지배인이다.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부디. 카터 가족은 씁쓸한 표정을 짓고 결국 경찰차에 밀려갔고 차는 떠나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에모리는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물론 그럴 수는 없었죠. 조롱당하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니 평소에 평화로운 표정으로 돌아왔으니 할아버지가 오웬의 말이 무심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단하다. 나는 조금 당황한 느낌이 들었다. 오웬 할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셔드나 금방 회복하셨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 에모리의 보살핌을 받으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에모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의 삶에 희망을 주신 분이거든요.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학생이었을 때 컨트리사이드 대한 보고를 하러 왔는데 너희 할아버지는 말하지마. 오웬이 할아버지 이름을 언급했는데 틀림없이 에모리의 의료비를 지불한 잭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왜? 오웬이 흔들리는 에모리에게 천천히 말했다고. 우리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걸 싫어해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에모리의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은 오웬의 할아버지였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웬의 할아버지를 구한 것은 에모리의 부지런한 간호였기에 충격을 감추지 못한다. 운명의 뒤틀림이지만 아마도 사람들 사이의 연결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후 카터 부부가 별소란을 피우지 않고 체포되자 생각했다. 다른 호텔에서도 유사한 허위 신고를 하여 숙박비를 할인받기 위해 그들은 경찰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었으며 다른 혐의도 있었습니다. 카터는 회사 돈을 횡령하고 카터 가족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과도한 지출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품으로 치장하고 사치를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주인인 엘레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축한 돈을 빼낸 것은 엘레나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라고 명령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터가 돈을 횡령했습니다. 카터가 회계를 담당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일했던 회사에서 그는 지금까지 그것을 은폐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회사는 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카터는 조사가 자신에게 도달할 것을 두려워하여 빨리 사임했습니다. 회사를 떠난 후 그는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여행은 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이동하고 식사하고 돌진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카터는 이전 회사에서 그가 묵었던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고소당했습니다. 가족이 식사와 대시에 연루되어 무급 체류 엘레나 잭슨과 캐롤라인도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는 물론 식사를 했습니다. 카터 가족은 결국 함께 감옥에 갇혔지만 아직 아기였던 손자는 분명히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레나 부모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 스스로가 탐욕에 빠진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됐으니 이제 차가운 쇠창살 뒤에 숨은 죄를 반성할 시간은 충분하다. 몇 달이 지났다.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다. 잘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머지 작업은 제가 맡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웬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이제 곧 할머니가 되시는데 시간이 참 빠르지. 에모리는 웃으면서 내년 이맘때면 내가 엄마가 될 거라고 말해요.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든 어린 시절을 아이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예전처럼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 친절한 아버지에게 버릇없게 굴거나 때로는 이기적인 가족이 부럽다. 그런 걸 바랐지만 현실에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럼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낫다. 카터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살겠습니다.